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입니다. 골목길 사이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낡은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인 폐지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지만 장기석은 개의치 않고 걸음을 옮깁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지만 깊은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장기석은 묵묵히 하루를 보냅니다.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팔고 그 돈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일상이죠.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자 장기석은 손수레를 길가에 두고 근처 국밥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곳은 그가 일주일에 한 번쯤 찾는 곳입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차가운 몸도 쓸쓸한 마음도 잠시나마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쌉니다. 비에 젖은 옷을 툭툭 털며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익숙한 얼굴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비 많이 맞으셨네요. 평소처럼 순대국밥 드릴까요? 장기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수가 적은 그를 주인아 주머니도 이해한다는 듯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장기석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의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빛나던 시간들, 이제는 모두 흘러가 버렸죠. 곧 따뜻한 국밥이 그의 앞에 놓입니다. 장기석은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국물을 떠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국밥집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웁니다. 회사원들로 보이는 무리가 우르르 들어와 큰 테이블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과장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야, 오늘은 내가 한턱 쏜다. 마음껏 먹어. 부장님 덕분에 다들 살았잖아. 옆자리의 직원들이 억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칩니다.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장기석은 묵묵히 자신의 국밥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소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 시끄러운 이들이 자리한 테이블이 바로 자신의 맞은편입니다. 그중 한 남자가 장기석과 눈이 마주칩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맨 40대 중반의 남자, 그의 가슴에는 회사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장기석은 다시 국밥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왠지 그 남자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기석이 국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맞은편 테이블의 소음은 더욱 커져갑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는지 얼굴이 붉어진 부장 이종민은 점점 목소리를 높입니다. 직원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부장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장기석은 조용히 마지막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이종민이 갑자기 그를 향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다 드셨으면 이제 가시죠? 우리 회식하는데 방해되니까.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집니다.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멎고 주인아 주머니조차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장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종민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합니다. 이종민은 장기석의 시선에 잠시 당황하지만 곧 더욱 큰 목소리로 으스댑니다. 요즘 노인들은 밥값도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네.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식당 자리까지 꿰차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직원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부장의 팔을 잡으며 말합니다. 부장님 그만하시죠. 저분도 그냥 식사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종민은 그 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더욱 도끼를 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석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서려 합니다.
그의 움직임에 이종민은 더욱 흥분합니다. 뭐야, 내 말이 맞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가 당신처럼 한가한 노인네가 올 자리냐고요. 장기석은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의 눈에 이종민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들어옵니다. 한도철강 부장 이종민. 그 순간 장기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커다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한도철강. 그 이름을 본 순간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온 열정을 바쳐 세웠던 회사,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했던 그 아픈 과거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장기석은 다시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의 행동에 이종민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종민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장기석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밥 한 그릇 먹는데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우시나요? 이종민은 장기석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납니다. 자신이 모욕을 주었는데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더 거슬리는 듯합니다.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장기석은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이종민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시선이 이종민을 더욱 자극합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한 젊은 여직원이 용기를 내어 이종민의 팔을 잡으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부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음식이나 시키죠. 다들 배고픈데. 하지만 이종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석을 향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 회사가 어떤 곳인 줄은 아시나? 한도철강이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라고요. 내가 그 회사 부장이라고. 장기석의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점점 거세어집니다. 한도철강. 자신이 처음부터 일구어낸 회사, 피와 땀으로 세운 그 회사의 이름을 이제는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세운 회사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은 작은 위안이 됩니다. 장기석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철강에 대한 지식도 자본도 없이 시작했던 젊은 시절. 밤낮으로 공장을 지키며 직원들과 함께 일했던 나날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기술 특허를 얻어냈던 그 뿌듯함까지. 그 아비로서, 경영자로서 나는 실패자였지. 장기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갈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에서의 화재, 그리고 그 화재 속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외아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장기석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회사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자신은 그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만든 회사의 이름을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종민은 여전히 장기석을 향해 오만한 태도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회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회사라고요. 당신 같은 노인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기석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오랜 세월 공장에서 일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 손으로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이종민조차 잠시 말을 멈춥니다. 장기석은 담담하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그 회사, 내가 만들었네.
짧은 한마디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종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주변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장기석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 듯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하는 표정들이죠. 하지만 장기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에 점차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종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데 그냥 술 취한 노인네 헛소리로군. 하지만 장기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종민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시선이 이종민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 젊은 대리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합니다. 장기석, 한도철강, 창립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커집니다. 부장님, 이거 좀 보세요. 대리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종민에게 건넵니다. 이종민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색이 점점 변해갑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한도철강 창립자 장기석이라는 문구와 함께 젊은 시절 장기석의 사진이 보입니다. 흑백 사진이지만 분명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노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종민의 입이 벌어집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힌 듯합니다. 주변의 직원들도 하나둘씩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합니다. 곧 식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진짜네. 창립자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작은 소음들이 식당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종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내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듯한 기분입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장기석을 바라봅니다. 한도철강의 창립자가 지금 이렇게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장기석, 한도철강 창립자, 철강 제조기술 특허만 7개. 그리고 회사를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라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기석은 그저 담담하게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예상했던 것이나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국밥 한 그릇 먹고 떠나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거가 들춰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종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해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아니, 정말 몰랐습니다. 이종민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석은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합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장기석을 바라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한도철강 사장님이셨어요? 장기석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밥값을 내려고 할 뿐입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종민이 황급히 다가와 장기석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건 제 당연한 도리입니다. 장기석은 잠시 이종민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한 수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종민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테니까요. 괜찮네. 내 밥값은 내가 낼 수 있어. 장기석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합니다.
그의 한마디에 이종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장기석은 돈을 내고 식당을 나서려 합니다. 그러자 이종민이 다시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떻게든 제 잘못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종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창립자 앞에서의 체면 구기기가 두려워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종민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합니다. 내가 사라진 건 이 회사를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네. 이종민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기석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들을 잃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공장 안전에 소홀했던 내 책임이었으니까. 그 말에 이종민은 말문이 막힙니다. 회사 역사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창립자의 아들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기석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 아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네. 새로운 제조법을 연구하던 중이었지. 화재가 났을 때 그 애는 다른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장기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종민과 다른 직원들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끊지 못합니다. 화재 조사 결과 내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다고 하더군.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네. 하지만 직원들의 생계를 생각해서 회사는 그대로 두었지. 그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떠났네. 장기석의 이야기에 식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국밥을 먹던 다른 손님들까지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민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네. 자네는 나를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가 모든 기록에서 이름을 지우라고 했으니까. 그저 조용히 잊혀지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종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합니다. 장기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종민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앞으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나. 한도철강은 내 자부심이었네. 그 말을 남기고 장기석은 식당을 나섭니다. 비는 그쳤지만 길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뒤에서 이종민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장기석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과거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도철강 본사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이종민이 사장실로 직행하여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한 것입니다.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도철강의 창립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이렇게 가난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부장님, 정확히 어디에서 보셨다고요? 사장의 질문에 이종민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밥집의 위치, 장기석의 모습, 그리고 그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까지. 사장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곧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세요. 그리고 부장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정직 처분입니다. 이종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장기석 회장님 덕분인데 그분을 그런 모습으로 뵙다니.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곧 공지가 올라갑니다. 한도철강 창립자 장기석 옹,
서울시 강서구 근처에서 목격 그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집니다. 오래된 직원들 중에는 장기석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직원들에게 장기석이 얼마나 훌륭한 경영자였는지, 어떻게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는지 들려줍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고 모든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사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임원들 중에는 장기석의 이름을 처음 듣는 이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역사에서 그의 이름이 거의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임원 몇몇은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장기석 회장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한도철강은 없었을 텐데. 한 임원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중앙에는 젊은 시절의 장기석이 서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뵙고 적절한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록 그분이 원하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회사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장 자신이 직접 장기석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오후 사장과 몇몇 임원들은 장기석이 목격된 지역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국밥집 주인에게 장기석에 대해 물어보지만 주인은 그저 가끔 오는 손님일 뿐이라 자세한 정보는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고물상을 추천해 주죠. 장기석이 주로 폐지를 가져가는 곳이라고. 고물상 아저씨는 장기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폐지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사장 일행은 그곳에서 장기석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장기석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장 일행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수레를 고물상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장기석 회장님이시죠? 장기석은 잠시 사장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이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운 후에 지친 모습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이라 오래된 호칭이군요. 사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한도철강 현 대표이사 박준호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회장님을 뵙게 되어서. 장기석은 미소만 지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고물상 아저씨에게 폐지를 넘기고 돈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갑니다.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큰 실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고 저희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장기석은 폐지 무게를 재는 저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다고 했네. 그저 우연히 마주친 일이니. 사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회장님, 저희와 함께 본사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특히 창립 초기부터 함께 하셨던 임원들이. 장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장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평온합니다. 내가 그곳에 다시 갈 이유가 있을까? 장기석의 질문에 사장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립자라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사람에게 돌아올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세우신 기업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아드님을 기리는 추모관도 만들었습니다. 그 말에 장기석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들을 위한 추모관이라. 그가 떠난 후에도 아들을 기억해 주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장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잠시만 가보겠네. 사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공손하게 장기석을 회사 차량으로 안내합니다. 고급 승용차에 오르는 장기석의 모습이 어색합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자동차인지 그는 조심스럽게 시트에 앉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장기석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사장은 조용히 회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도철강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회장님의 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기술 특허 덕분에 저희는 국내 철강업계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열강 제조 기술은 지금도 저희 회사의 주력 상품입니다. 장기석은 미소만 지을 뿐 특별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의 감정이 스치는 것을 사장은 놓치지 않습니다. 곧 차량은 한도철강 본사 앞에 도착합니다. 웅장한 건물을 보며 장기석은 잠시 감정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던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합니다. 회사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장기석을 바라봅니다.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상태입니다. 창립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모두가 흥분한 눈치입니다. 장기석은 조용히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사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사장은 그를 먼저 추모관으로 안내합니다. 이곳은 회장님의 아드님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분의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추모관의 문이 열리고 장기석은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벽면에는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의 업적과 희생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석은 천천히 아들의 사진 앞에 섭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장기석에게 시간을 줍니다. 장기석은 아들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돌려 사장에게 말합니다. 고맙네. 내 아들을 기억해 주어서.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많은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을 테니까요. 추모관을 나온 후 그들은 이사회실로 향합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모든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장기석과 함께 일했던 몇몇 원로 임원들도 보입니다. 그들은 장기석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사회실은 장기석의 등장으로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원로 임원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정영수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립 당시 함께 일했던. 장기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수, 물론 기억하네. 자네는 늘 새벽까지 남아 일하던 청년이었지. 그 말에 정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장기석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자신을 소개합니다. 젊은 임원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오래된 임원들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장기석은 그들 모두를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합니다. 사장이 앞으로 나와 말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납니다.
한도철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현재의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창립자 장기석 회장님께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장기석은 감동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추스릅니다. 그가 이곳에 다시 돌아온 것은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아들을 기리는 추모관을 보기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명예회장으로 복귀해 주시면 어떨까요? 회사 경영에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저희의 정신적 지주로서. 장기석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내 시간은 이미 지났네.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맞아. 하지만 가끔 이렇게 찾아와 볼 수는 있겠군. 사장은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장님께서 지내실 곳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폐지를 주어 생활하시는 것은. 장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건 생각해보겠네. 이사회는 장기석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비록 완전한 복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은 받아들여줄 것 같아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기석은 사장과 함께 회사를 둘러봅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기술력에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공장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장기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현대화된 설비들 사이에서도 그는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밤새워 일했던 순간들,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까지. 공장을 나오며 장기석은 한 젊은 기술자와 마주칩니다. 그 기술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장기석에게 질문합니다. 회장님, 저는 신임연구원 김태현입니다. 회장님께서 개발하신 내열강 제조 기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장기석은 그 질문에 눈을 반짝입니다. 자신의 기술에 대해 물어오는 젊은이의 열정이 그를 기쁘게 하는 듯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회사란 기술보다도 사람을 믿어야 하는 곳이네. 자네의 열정이 이 회사의 미래라네. 그 말을 남기고 장기석은 사장과 함께 공장을 나섭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누가 회사를 만들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회사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사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도철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묵묵히 살아온 이름 없는 영웅, 장기석, 그리고 무너진 오만의 결과를 목격한 이종민.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차량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석양이 건물들 사이로 물들어갑니다. 장기석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다시 회사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테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